자, 제 3절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파트니까 빠르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이라고 마케팅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예전에 집이 부족할 때는 집을 짓기만 하면 팔렸죠. 우리 그때를 판매자 또는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공급 자체가 부족할 때 얘기죠. 근데 이제는요. 공급은 넘쳐나죠. 수요가 부족하죠. 따라서 이제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마케팅 활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짓기만 한다고 팔리는 것이 아닌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은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 나뉘는데 특히 1번과 2번 시장 점유와 고객 점유가 있는데 자, 시장 점유는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내 제품을 팔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존의 경쟁 제품들이 있는데 이 경쟁 제품들과 경쟁에 이겨서 내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시장 점유 전략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고객이 우선인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우선이에요.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경쟁 회사, 라이벌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경쟁 회사를 이길 수 있겠지가 시장 점유 마케팅의 주된 포커스, 초점이에요. 그런데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합니다. 어때요? 자, 유사해 보이지만 물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이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경쟁자, 공급자들끼리의 경쟁에 주안점을 두는 방법인 것이고 고객 점유는 고객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점유 볼게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내가 진입할, 내가 침투할 타겟 마켓, 표적 시장을 딱 선정한 다음에 이 표적 시장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략은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STP 전략과 4P 전략은 둘 다 모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전략은 모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먼저 STP 전략을 볼게요. 자, 어떤 재화가 팔리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자, 시장 세분화는요,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보죠. 자, 내가 20평짜리 주거용 아파트를 공급할 건데, 자, 소비자들을 보니까요, 소비자가 이렇게 그룹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였냐면은, 은퇴 세대였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신혼부부였었고, 또 이게 뭐 대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대가족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공급하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는 어느 타겟? 바로 이 타겟. 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이다라고 해서 자, 전체 소비자 그룹 중에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소비자를 여러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가 시장 세분화고 나는 이 시장 중에서 바로 여기 신혼부부 시장을 내 타겟으로 삼겠어? 나는 여기 이 사람들한테 내 아파트를 팔겠어? 라고 딱 잡는 것을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타겟팅이라고 해요. 딱
조준을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러한 소비자 중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물건을 팔겠어. 바로 이게 타겟팅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들이미는 제품이 우리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다른 물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른 경쟁자들의 이 공급 물건들하고 내 물건들을 어떻게 차별화할까? 이 물건과 이 부동산과 내 집, 그리고 이 부동산과 내 집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내가 차별화를 해야 될까? 그래야지만 내 집이 좀 더 잘 팔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차별화, 영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포지셔닝은 차별화라고 한다. 따라서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한 다음에 그 여러 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 내가 목표로 삼을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 시장 내에서 다른 경쟁 제품과 어떻게 차별화해서 내가 이길지를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차별화하는 이러한 순서로서 마케팅을 진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부분 집합, 세분 시장, 하위 시장으로 구분한 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집단 괜찮은데 하는 그 구매자 집단, 수요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시장 세분화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세분화된 여러 개의 부분 시장 중에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별화 전략. 자, 이 목표 시장 내에서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욕구가 있네. 뭐 홈바가 있기를 원하네.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나의 제품 개념을 정하고 오케이, 이러한 물건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집안에 퇴근 후에 한 잔 분위기 있게 마실 수 있는 홈바 공간을 설치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의 제품의 컨셉을 정한 다음에 소비자의 지각은 생각이죠. 또는 인식을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인식 속에 나의 제품을 알리는 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로 하는 것이 바로 STP 전략이다. 자, 다음으로 4P 믹스 전략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 P 요소를 가지고 경쟁 제품과 경쟁하는 전략을 4P 믹스 전략이라고 해요. 자,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쟁 부동산 개발업자의 부동산과 경쟁을 할 텐데 이 경쟁은 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네 가지 측면을 4P라고 해요. 하나하나가 다 P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개의 P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경쟁은요, 유통 경로에서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부동산을 판매할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책을 예시로 든다면 저의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동네 서점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교보문고나 영품고 같은 도심지의 대형 서점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스24와 같은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떤 음식을 판매할 때 식당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가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가 있고 마켓컬리를 통해서도 판매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자, 분양 대행사한테 의뢰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전문적으로 팔아주는 분양 대행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은 부동산 인근에 소재하는 중개업자들한테 가서 내가 이 근처에 뭐 빌라를 지었는데 이 신축 빌라 분양을 해주면 즉 팔아주면 내가 수수료 얼마 줄게요. 한 집당 뭐 한 돈 1,000씩 줄게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럴 때는 중개업자를 유통 경로로 삼은 거예요. 또는요. 직접 분양할 수도 있죠. 건물 외벽에다가 프랜카드 현수막 딱 거는 거죠. 건축주 직접 분양 그래갖고 핸드폰 번호를 딱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건축주가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또는요. 자, 어떤 집을 이미 지었는데 먼저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집을 팔 거예요. 그랬을 때 현 세입자한테 혹시 이 집을
분양받을 생각 없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도 판매할 수도 있는데 금융기관을 이용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고액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은행 서비스가 있죠. 그런 PB들은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건물 매매 어떤 이런 소개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딩 중개 업체에서 은행 PB를 통해서 상가 건물 같은 것들 또는 뭐 사무실 건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것인가를 갖고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 제품 전략. 어떻게 하면 나의 부동산, 나의 제품이 경쟁사의 부동산, 경쟁사의 제품과 이 제품과 제품 자체가 차별성을 가져서 내 제품이 상대방 제품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뭐 음식으로 친다면 유기농 재료만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맛을 좀 더 맛있게 한다거나 또는 뭐 포장을 간편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할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어떤 특화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또는요, 뭐 안에 조경을 뭐 멋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혁신적인 내부 구조여서 방과 방이 있는데 이 사이 벽을 미닫이 벽으로 해서 이 벽을 제거할 수도 있고 이 벽을 쉽게 제거하면 큰 방이 하나가 되고 이 벽을 꺼내면 작은 방 두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서도 차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가격 전략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매하는 가격과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을 놓고서도 경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격 전략은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시가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고요. 저가 전략은요, 싸게 팔아서 박리담회로 판매한 전략인데, 자, 이렇게 싸게 파는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때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싸게 팔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내 물건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진은 박하겠죠. 자, 반대로 고가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쟁 기업의 진입이 어렵거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고가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주로 애플사의 제품이 고가 전략을 취하고 있죠. 자,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핸드폰이나 애플의 아이패드, 컴퓨터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진 브랜드를 가진 경쟁 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이고 애플이 가진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에 고가 전략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도 역시 고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죠. 뭐 한남더일처럼 그냥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경우에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한강변에 뭐 PH129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비싼 한강변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걸로 이번에 분양받은 걸로 유명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뭐 한 채 200억에서 250억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히려 더 비싸게 받음으로써 더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단일 가격 전략. 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단일 가격 전략이라고 하고요.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마다 가격 차이를 반영해서 가격을 매기는 전략을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격 전략이 있어서 가격을 갖고도 전략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판매 촉진 전략이 있습니다. 판매 촉진은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홍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나의 제품을 알릴 것인가, 네이버에 광고를 띄울 것인가, 길거리에서 판촉물, 전단지를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어디 행사 같은 거를 개최할 것인가, 어디 박람회라든가 무슨 전시회 있죠. 그런데 부스를 하나 빌려서 알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제품을 홍보하는 전략을 판매 촉진,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경쟁사와 어떻게 경쟁할까를 고민하는 전략을 포피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이 포피 믹스 전략의 네 가지 P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판매 촉진의 프로모션을 포지셔닝의 P로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포지셔닝 이러면서 가로하고서 영어로 P로 시작하는 포지셔닝 영어를 써 놓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포지셔닝 아니고 프로모션이니까 속지 마시고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볼게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의 마음을 뺏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자, 근데 소비자가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우와, 이런 물건이 있다. 오, 좋네. 사고 싶다. 라는 이 마음을 먹을 때까지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 이런 게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데? 와, 사고 싶다. 라는 이 마음을 먹을 때까지의 이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것을 아이다라고 해요. 아이다. 첫 번째 attention, 주의예요. 주의. 이런 게 있네? 하는 겁니다. interest. 관심을 가져요. 이거 뭐지? 이거 막 이런 게 있네? 이거 뭘까? 막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desire. 와, 좋다. 이거 갖고 싶다. 그리고 네 번째, 액션. 나 이거 사야지. 바로 이게 4단계예요. 이런 게 있네. attention. 이런 물건이 있네. interest. 우와, 이거 재밌다. 이거 멋있다. 좋다. desire. 이거 사고 싶네. 액션, 사야지. 바로 이게 4단계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이다 원리라고 해요. 아이다 원리. 영어 그대로 그냥 읽은 겁니다. 아이다. 자,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발견하고서 사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4단계로 구분하면 아이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그 단계에 맞도록 메시지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각의 단계마다 이때 고객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이때 고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때 고객이 더욱더 욕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살 수 있도록 각각의 단계마다 이 마케팅 메시지의 강약을 잘 조절해서 사람의 마음을 꼬시는 전략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의 심리적 측면을 잘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이 있는데, 자, 옛날에는 물건을 한 번 팔고 땡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구독 경제라고 해서 자, 지속적으로 어떤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 쉐어링 서비스가 있겠죠. 자, 뭐죠? 그거 자동차를 빌려 타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또는요. 요새 길거리에 공유 킥보드가 많은데 역시 그것도 한 번 타고 끝이 아니죠. 다음에 필요하면 또 타겠죠. 그렇겠죠. 자, 또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만들 때 이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포토샵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요 옛날에는 그냥 한 번 사고 말았는데 이제는 월 이용료를 내고 한 달마다 요금을 내면서 사용을 합니다. 역시 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고객과 관계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한 번 팔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따라서 자, 이렇게 고객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려면 어떤 전략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면 이 고객이 계속해서 그 포인트를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계속 사기도 하고요. 또는요, 이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시계 브랜드에서 시계를 산 적이 있는데 조금 비싼 시계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계 브랜드 저한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보내줘요. 그럼 이게 어떤 우편물이냐? 지네 시계 그 광고지예요. 또 사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뭐 달력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명품 옷이나 명품 뭐 어떤 이런 물건을 사면은 그 명품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카탈로그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어떤 이벤트 쿠폰을 줌으로써 고객과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다. 이것을 영어로요, CRM 전략이라고 합니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CRM 전략이라고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노벨티 광고라는 용어 하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벨티는요, 기념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념품. 자, 기념품.
자, 제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요. 되게 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고려 기프트라는 회사의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 이 회사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 하도 광고가 많이 나와서 이름을 외우게 됐어요. 뭐 판촉물은 역시 고려 기프트 막 그러거든요. 아, 그죠? 기념품보다는 판촉물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습니다. 판촉물. 여러분, 판촉물이 뭐냐면요. 작고 실용적인 물건에 회사의 상호나 제품 이름을 적어서 이 제품을 나눠주면 그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 적혀 있는 회사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노리는 이 판촉물을 배포하는 전략을 노벨티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볼펜에다가 회사 이름을 적어서 펜을 나눠준다거나 또는 USB 메모리 카드에다가 회사 이름을 적어서 USB 카드를 준다거나 또 요새 되게 성행하는 방법인데 골프공에다가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골프공에다가 회사 로고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 영업 상대한테 골프공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골프를 치면서 그 회사를 또 한번 떠올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은 물건에다가 광고 메시지를 담아서 그 물건을 나눠주는 전략을 노벨티 광고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워크북 프로 보겠습니다. 1번. 자, 부동산 광고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중개업소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광고를 합니다. 첫 번째, 자, 구매자를 향해서 광고를 해요. 자, 구매자라 하면 우리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서 어떤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전월세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개업소의 수요자겠죠? 또는 구매자겠죠? 따라서 자, 집 사실 일 있으시면, 집 구할 일 있으시면 저희 중개업소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게 구매자를 향한 광고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판매자, 집을 판매하는, 집을 내놓는 또는 임대인, 매도자나 임대인을 대상으로도 자, 파실 집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매물 주세요. 라고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매도자한테도 광고를 해야 되고 매물 있으시면 저 주세요. 광고해야 되고 매수자에게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양방향으로 둘 다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STP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STP 전략은 자, S가 뭐죠? 시장 세분화, T가 뭐죠? 표적 시장의 선정, 타겟팅이죠. 다음에 P는요. 자, 포지셔닝, 차별화.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STP 전략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은 STP 이 셋 중에서 시장 세분화 S이죠. 자, 5번 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특화된 시장이다. 아니죠. 타겟 마케팅이 자, 목표 시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여기 P가 아니고 T가 와야 돼요. 타겟팅이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목표 시장은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6번입니다. 4P 믹스 전략이란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가 아니라 여기 뭐가 와야 되죠? 홍보, 프로모션이 와야 됩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와야 돼요. 7번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 셀링 포인트가 이런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고르실 때 여러 가지 브랜드 핸드폰이 있는데 아이폰, LG, 삼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이 제품을 사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아마 그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카메라, 성능, 가격 어떤 것들이든 간에 뭔가 여러 개의 제품을 비교하다가 이걸로 그냥 해야겠다라는 결정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제품의 특성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착해. 그 애의 착한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그 착하다. 바로 그게 뭐죠? 마음을 확 뺏기게 된 바로 셀링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다음 8번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는 고가 전략 이용한다. 자, 구매력이 낮으면 고가로 팔 수가 없겠죠.
구매력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고가로 판매하게 되면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9번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분양하는 것은 포피 믹스 전략 중에서 판매 촉진 전략, 즉 프로모션에 해당된다? 이거 아니죠. 유통 경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플레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포피 믹스 전략 중에서 유통 경로이다? 이거 아니죠? 이건 판매 촉진 전략이니까 프로모션 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보면은 신축 빌라를 팔면서 그 안에 TV 그리고 뭐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이런 것들을 무료로 준다라고 하는데 다 이게 뭐예요? 빌라를 더 잘 팔기 위한 판매 촉진 전략인 겁니다. 자, 11번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프로모션 전략은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자, 인적 판매가 뭐죠? 인적 판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촉진은 내 제품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품을 홍보하는 거죠. 근데 홍보할 때 여러 가지 아까 봤던 것처럼 광고를 실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인적 판매라는 게 있는데 인적 판매는 사람이 하나하나 방문해서 면담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제품을 알리는 것을 인적 판매라고 해요. 따라서 역시 이런 인적 판매도 1대1 상담 또는 1대1 홍보도 하나의 홍보 방법이다 보니까 역시 맞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전략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에 기반을 둔다? 틀렸어요. 아이다 원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자, 관계 마케팅과 고객 점유 마케팅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내용만 빼면 맞는 내용입니다. 13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 틀렸어요.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이 자리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이다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14번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광고는요. 노벨티 광고입니다.